언론 사상 최장기 파업을 기록한 MBC 사태, 그 원인 제공자인 김재철 사장의 해임에 따라서 이제 여야 정치권이 방송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MBC 김재철 사장이 해임됐구만요. 예, 해임됐습니다. 왜 해임됐습니까? 어쨌든 이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애국적, 우파적 가치로 MBC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은 취임한 그날부터 계속해서 저희는 퇴진을 주장했었습니다. 네. 2010년도에 MBC 사장으로 처음 취임했는데 취임하는 방식이 밀실 낙하산 측근 인사였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당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 다음날 노조를 찾아가서 90도로 절을 하고 네. 출근도 못하고 천막을 쳐서 바깥에서 시위를 하고 이건 전혀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린 그날부터 해임을 주장했고 사실상 4년간 김재철 퇴진을 위해서 싸웠던 겁니다. 네. 해임 가결 방문진에서 내렸는데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희 쪽의 의견이 대충 수용됐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MBC의 산적한 개혁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장 자체의 권위와 위험이 너무 없고 능력도 없고 노조와 너무 야합해왔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꾸준히 제기해왔고 방문진에서도 경론 결과 그 의견이 수용됐다고 봅니다. 네. MBC 노조 입장을 이렇게 보니까 김재철 사장이 MBC 사장이 된 이후에 MBC가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방송이 됐다. 뭐 이런 입장이 나왔던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공정성이 많이 MBC 스스로 내부로부터 이제 허물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조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철 사장 이전에 MBC가 어땠냐를 보면요. 그러면 엄경 사장 그 전에 네. 그때가 바로 2008년도 3월부터 무려 3개월간 광우병 거짓 선동 보도로 일삼았습니다. PD 수첩 하나뿐이 아니라 심지어 100분 토론이라는 토론 프로그램까지도 조작을 해가지고 거짓 선동을 이어갔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어떤 부분이 조작한 부분입니까? 패널 섭외도 조작을 했고 시청자 의견까지도 조작을 했습니다. 이건 다 걸렸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리고 포털 사이트 다음과 또 조율해가지고 MBC의 거짓 기사들을 또 다음이 선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정치적 행위를 했던 게 김재철 사장 이전의 MBC였습니다. 네. 김재철 사장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짓 선동을 마음대로 하기에는 좀 데스크 기능이 좀 살아났던 거죠. 사실 그 정도인데 그것도 저희가 할 때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MBC는 현재 법적으로는 자본금 10억의 민간 회사지만 그 주식의 70%는 정부인 방송문화진흥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진이. 그렇죠. 그러니까 공영방송인데 네. 그럼 공영방송의 역할이 거짓 방송만 안 하면 되는 거냐? 도대체 공영방송이 대한민국에 왜 존재하느냐? 헌법적 질서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김재철 사장 때는 어떻게 해도 거짓 방송 정도만 막은 수준이에요. 네. 이거 가지고 공영방송 제대로 했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MBC가 계속해서 거짓말로 방송을 해왔다는 주장입니까? 최소한 엄기영 사장 차례 때는 아예 대놓고 거짓 방송들을 계속 해왔고 그 거짓 방송 해온 사람들이 전혀 반성도 사과도 없고 여전히 지금 요직에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더 나가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최소한 이명박 정권 때까지 10년을 보면요. 도저히 이건 이 하나의 거짓 방송만 하더라도 언론사가 문 닫아야 될 수준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른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요. 쓰레기 방송, 쓰레기 만두, 이거 거짓 조작 방송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명박 정권 때 얘기지만은 IT 참사에 우리 도미니카 대사관의 그 구호 활동을 또 역시 거짓 조작 방송해가지고 한번 걸렸고요. 네. 아까 말씀대로 초유의 시청자 의견을 조작해가지고 여론 조작하는 한 건 한 건이 다 범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김현희 가짜 조작 방송도 또 했었죠, MBC가. 네. 그 사람들 지금까지 한 명도 사과하고 반성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전부 그런 어떤 거짓 방송이 보수 정권 하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죠. 노무현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두 정권 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정권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한 DJ 정권 때부터 노조가 완전히 방송을 장악해서 네. 노조가 실제로 편집과 경영을 장악하니까 노조의 정치적 성향으로 방송이 좌지우지된 거죠. 아, 노조의 영향력이 강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의 영향력보다도 노조 영향력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네. 노무현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실제로 노조가 다 좌지우지한 거죠. 그럼 사장은 뭐 꼭두각십니까? 사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 퇴진하라 그런 건데 노조가 한 과거 10년 이상 장악한 이 회사를 개혁을 하려면은 보통 도덕적이고 강직한 인물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네.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 정도는
본인이 법인카드를 잘못 쓰고 본인이 이상한 내연료와 핸드폰을 나눠 쓰고 다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얻어 터지고 있었을 뿐이지 네. 노조와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조한테 얻어맞고 있는 거를 제3자가 볼 때 싸우는구나 착각하게 만들었지 네. 실제로 본인이 과감하게 노조를 개혁할 수 있는 칼을 쓸 수 있는 수준의 인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김재철 사장의 그 내연녀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그건 노조가 얘기한 건데, 근데 어차피 네. 이제 물러난 사람, 뭐 그렇지만은 그 핸드폰을 나눠 쓴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는 그분이 내연녀고 뭐를 떠나서 네. MBC 사장이 일본 도쿄 출장에 가는데 도대체 MBC 비서실과 MBC 도쿄 지사는 뭐 하고 있었길래 사장이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노조가 주장하는 그 내연녀 핸드폰을 빌려 쓰고 다니냐. 네. 난 그래서 그분이 내연녀고 뭐를 떠나서 이건 MBC 경영진의 군기가 완전 빠진 거예요. 그 자체로도 사장 퇴진감이었죠. 그러면 사장은 여태까지 핫바지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었던 거죠.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뭐 운영 자금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뭐 소위 말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장 중심으로 MBC가 이끌려 왔다는 건 아니겠어요? 원래는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죠. 네. 인사권과 자금 가지고 얼마든지 노조 개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개인의 흥결과 실제로 취임을 할 때 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들어가질 않으면 이 공영방송 수장의 정당성이 떨어지고 낙하산 논란에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까?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사장 자체가 도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공공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송 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네, 개인의 도덕성도 문제지만은 들어가는 절차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처럼 밀시에서 대충 정권에서 친한 사람 갖다 꽂으면은 노조가 가만히 있습니까? 낙하산이라 그러고 노조는 이 MBC 자체의 보도 기능뿐이 아니고 이 노조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서 보도해주는 미디어오늘, PD저널, 오마이뉴스 한겨레 그리고 포털사이트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장이 낙하산 들어왔다? 노조가 막 폭로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인터넷에 뒤덮입니다, 그 보도가. 그래가지고 사장이 무슨 수로 개혁을 하겠어요?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재철 사장이 이제 해임됐으면은 내년 2월까지인가요? 자녀 임기가 1년이죠. 남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MBC 사장 새로 그럼 뽑아야 됩니까? 아마 29일 날 박문진이 사장 공모 절차를 발표하고 선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디 뭐 기사 보니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께서도 공모를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조건부. 어떤 조건입니까? 조건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장 개인의 자질보다도 들어가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는 2010년도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이 임명될 때부터 저희가 공영방송 MBC 정상화 국민행동본부를 만들어서 임명권자한테 사장 선임에 대해서 TV 생중계 공청회를 해라. 네. 그래서 최소한 MBC 사장 되는 사람이 무슨 생각 가지고 사장이 되는지 MBC 시청자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MBC가 생중계를 해라. 네. 그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역대 MBC나 KBS나 이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내리꽂는 것이 그랬었죠. 관행이었죠. 네, 모든 정권이 다 그랬었죠. 이번에 그러면 또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TV 생중계 공청회를 하면은 그래도 어쨌든 임명권자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죠. 거기가 네. 임명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박문진 이사 권한은 이제 방통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구성 권한은. 네. 방통위원회 구성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단 말이죠. 여당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건너가면은 결국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에요. MBC 같은 경우도. 네. KBS는 아예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고요. 법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이 구조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제3자이자 MBC의 주인인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물이 납득할 만한 절차를 통해서 들어가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원래 이렇게 사장 후보들을 추려서 면접 심사를 합니다. 그 면접 심사를 생중계해서 모든 국민이 좀 알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정권이 가까운 사람 찍고 싶어도 정말 자질 안 되는 사람은 못 찍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MBC 사장의 응모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MBC 내부의 뭐 추악한 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추악한 현실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TV 생중계 공청회를 하게 되면은 네.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만약에 한 5배수에 들면은 제가 이렇게 면접 심사하는 과정이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시간을 갖고 국민들한테 MBC가 지금 뭐가 문제며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알릴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을 TV 생중계 공청회를 건 거죠. 공개 공청회로. 그렇죠. 예, 그래야지 제가 응모를 하자. 응모가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밀실에서 찍는 데는 뭐 응모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추악한 현실이 뭡니까? 일단 첫 번째, 지금 여기도 이 대본에도 잘못되어 있는데
지난 총선 때 MBC가 파업을 했죠. 그래서 최장기 파업을 무슨 김재철 사장의 원인 제공자라 그러는데 전혀 아니죠. 총선 전에 이미 1월 달에 전국 언론노조, MBC 노조의 상급단이죠. 네. 거기서 전략을 짜서 MBC뿐 아니라 KBS, 국민일보, 연합뉴스 다 같이 파업했습니다. 네. 그 파업의 목적은 당연히 총선과 대선 승리고 전국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이 파업 현장에 와서 박근혜, 이명박을 무력화시키고 통합진보당의 대선 승리 위해서 앞으로 가자 이런 선동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일개 MBC는 어쨌든 공영방송인데 일개 공영방송의 노조원들이 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정치를 움직였다. 이건 하나의 드러난 표피적인 거고 심지어 방송 하나하나 예능 프로까지도 온갖 조작을 통해서 특정 정치 세력에 MBC라는 방송을 갖다 바치고 있다. 네. 그런 사례들을 제가 다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노조 쪽에서는 이 MBC가 특정 정파나 뭐 이 권력의 입김이 착용되지 않도록 침입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방송 객관성, 공정성, 공공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노조는 오히려 그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해석 자체가 완전히 틀리네요. 완전히 거짓말인 게 네. 2010년도 때도 그랬었고요. 2011년도 MBC 사장 공모 때도 우리는 생중계 공청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입김이 안 들어오게끔 방문진이 아닌 사장 선임 위원을 따로 뽑아가지고 하자고까지 제안했어요. 저희 쪽에서는. 네. 근데 그거 노조가 다 반대했습니다. MBC 노조가. MBC 노조가 왜 공개적이고 투명한 사장 선임 절차를 반대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청회를 통해서 MBC가 얼마나 노조가 추악하게 장악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겠죠. 사장 후보자들의 입으로. 네. 그리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개혁적 사장이 들어왔을 때 노조는 낙하산 사장이라 이렇게 빌미 잡을 게 없다 보니까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 노조는 오히려 지금처럼 밀실 선임을 더 선호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2011년도 선임 때는 우리는 이미 그때 김재철 사장이 연임할 때인데 김재철 사장 가지고는 도저히 MBC 개혁이 안 된다고 선언해서 우리는 김재철 사장 계속 반대 성명서를 냈는데 네. 오히려 노조가 김재철 사장을 은근슬쩍 비호를 해왔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증거는 네. 김재철 사장이 그 당시 2010년도 말에 돈 잔치를 했습니다. 네. MBC의 인격을 가지고 간부들한테 계속 퍼줬어요. 왜냐하면 사장 선임 때 이제 좀 유리하게 가려고. 그거를 노조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체 발언 안 했고 그걸 오히려 우리만 공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데 MBC 노조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정권 방송이 안 되기 위해서 김재철 사장은 사퇴하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캐치프레이즈인데 오히려 노조가 김재철 사장을 이렇게 비호해 그렇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건 좀 적대적 공생관계죠. 적대적 공생관계. 왜냐하면 일단 낙하산 사장이 들어와야지 노조 편하죠. 네. 그 반대로 우리가 2011년도에 주장한 대로 공개적인 절차로 정말 애국적이고 개혁적 사장 들어오면요. 노조가 어떻게 감비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김재철 사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외부로 볼 때는 김재철 사장이 노조를 굉장히 잘 잡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내서 사실 둘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했다고 봅니다. 이 간단한 증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실 낙하산 사장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은 이 사장 선임 절차를 개혁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 절차 개혁을 해서 노조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노조의 입장은 MBC는 MBC에 맡겨라 이런 입장 아닌가요? 아니 MBC 정권에서 정부에서 감나라 뭐 배나라 해서 뭐 사장까지 내리꽂고 낙하산식으로 하지 말고 MBC는 MBC에 맡겨라. 아니 근데 이런 입장 아닌가요? 사장 선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네. 그 절차를 이사회에서? 예,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 절차를 안 바꾸고 어떻게 MBC 독립이 되겠습니까? 네. 근데 그 사장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바꾸는 부분에서 노조는 항상 침묵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반대해 왔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희가 내일 이제 광고를 냅니다. 저희 단체에서. 박근혜 정권은 MBC 사장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TV 생중계 등 사장 절차를 개혁해라 이 성명서 나갑니다. 네. 지금 노조 뭐 하고 있습니까?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 입도 안 열고 있죠. 네. 이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밀실에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럼 밀실에서 내려오면 또 그걸 빌미로 투쟁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측근 뭐 기회주 인물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파업이 장기화되면은 노조나 MBC 측에 그게 뭐 손해가 더 큰 것 아닌가요? 뭐 파업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김재철 사장이 하나 잘한 게 예전 MBC 사장들 같은 경우는 불법 파업해도 막 뒤로 보너스 줘가지고 급여를 보전해 줬는데 네. 김재철 사장이 이번에는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한 7개월간 급여를 못 받았죠. 사실 그건 사실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누가 들어오든 그런 식으로 파업은 잘 못할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MBC 노조가 제일 편한 상대는 박근혜 측근이 밀실에서 낙하산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박근혜 측근이 아니고 밀실락가가 아니면은 변희재 대표께서 MBC 사장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정성만 담보를 한다면?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주간미디어치라는 제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네. MBC는 제가 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제 회사를 지금 키우고 저희가 지금 유료 독자가 하루에 20-30명씩 느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 직원이 7명인데요. 일당백의 특수부대 수준의 직원들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MBC 직원들은 온실 속의 화초들이죠. 네. 저런 정도 직원들하고 미디어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을 할 거고 근데 반드시 MBC를 또 살리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개혁적 마인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노조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MBC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집단은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 노조는요. 그냥 이대로족입니다. 이대로족. 이대로죠. MBC 이렇게 돼서 아니 아무래도 네. MBC가 좀 파워풀한 방송이 되고 살아나는 방송이 되고 이렇게 되길 원하지 노조가 계속 파업만 하고 이렇게 노사 간의 갈등 국면으로 MBC가 추락하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MBC 노조의 수준은 대학교 1학년 운동권 신입생 수준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비전을 구상할 수 있는 머리가 안 됩니다. 그냥 이대로 이게 운동권 애들처럼 재밌게 노는 것만 만족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든 말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가지고는 MBC, 제가 그래서 MBC 사장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MBC 살립니까? 근데 저는 안 된다 보는데 그걸 그래도 하겠다는 헌신적인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그러면 다시 그 사장 공모 신청 안 할 겁니까? 아니 신청을 하죠. 신청해서 사장 될 마음이 방금 TV 생중계 공청회까지 나가서 현실을 다 알리고 제가 아마 가장 괜찮은 사장을 지지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본인이 최종적으로 사장 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예, 제 정말 훌륭한 직원들과 제 미디어치를 키워야지 네. 저런 형편없는 직원들에 있는 회사 들어가서 제가 헌신할 생각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문제는 좀 입장이 정리가 되어 가는군요. 그리고 이 사장 공모를 하게 된 의도와 생각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밝혀진 거기 때문에 제가 공개 칼럼 때 그렇게 썼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MBC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그냥 식물이었죠, 뭐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거짓 조작 방송만 안 하면 정말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그런 수준인가. 만약에 그러면 MBC 없애는 게 맞죠. 그러면 지난 그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의 MBC 사태에 대한 어떤 그 발언들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선 후보들 중에서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뭐 안철수 후보까지도 MBC 노조가 불러준 대로 그대로 읽고 다녔고, 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근데 박근혜 후보 쪽에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씨가 자꾸 노조 편향적인 발언을 했는데, 네. 이제 그거는 그분 개인의 의견이라는 게 좀 드러나니까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MBC에서 지금 관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대통령으로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긴박하게 성명서로 내고 이제 내일 광고도 하고 다음 주에 세미나도 열고 해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이 정부가 70%한 소유의 방송사를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없애는 게 나아요. 이대로 둘 바에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정권의 명운을 걸고 개혁의 칼을 들 수 있어야 된다. 네. 굉장히 변희재 대표께서 최근에 색다른 주장을 하셨던데 40대 이하 여성들에게는 뭐 뉴스 프로그램 앵커를 맡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색다른 주장을 하셨던데 이거는요. 제가 어떤 이유입니까? 네, 1999년도에 제가 스타비 표현한 책을 써가지고 대중문화 평론가로 데뷔했는데 네. 제가 그때 백지연 편을 다루면서 그때부터 제가 주장을 해왔는데 대체 한국 방송사들은 여성 앵커를 한 20대 한 중후반에 미혼 여성을 앉히고 50대 유부남을 앉혀가지고 완벽한 성차별과 나이차별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MBC가 제일 심해요. 이게 애초에 MBC가 만든 제도고 네. 백지연 앵커 때부터. 근데 이게 나중에 파업돼 가게 되면은 그렇게 여성 앵커를 만들어서 마스코트로 키워놓은 다음에 불법 파업에 선동가로 또 이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MBC 파업 때 보면은 박혜진, 뭐 문지혜, 김주아 앞줄에 세웁니다. 네. 앞줄에 세워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배현진 앵커 사건 같은 경우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현재 9시 뉴스 앵커니까 불법 파업에 따라와 주는데 안 따라와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최소한 선진국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40대에 최소한 인생 경험 갖고 다양한 뉴스 경험 갖는 그런 원숙한 앵커를 써야지 남성 앵커하고 여성 앵커 젊은 여성 붙이는 거는 굉장히 구태연한 낡은 방식들이죠. 네. 혹시 김재철 사장 해임에 이 청와대나 박근혜 정부에서 좀 입김이 보이지 않게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내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인데 워낙에 많이 얻어맞고 다니니까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저 사람을 왜 끝까지 들고 같이 가야 될 이유는 없었던 거죠. 네. 그런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 없이 KBS나 YTN이나 뭐 MBC나 이런 등등 자신들의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들로 낙하산 인사를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는 정당하거든요. 법적 임명권이 대통령, 그러니까 KBS 사장 같은 경우는 임명권이 아예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타당한데 자, 장관이나 이런 거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이 공영방송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중을 상대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측근이 들어가 봐야 오히려 빌미만 삼지 공격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유혹을 받겠죠. 특히 이제 주위의 측근들은 그냥 자기들을 좀 유리한 보도하기 위해 가지고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그 친한 사람들을 앉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따라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우리 의견이요? 네. 이명박 정권 때는 우리 의견을 전혀 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명서 내고 찾아가서 요청해도 전혀 안 들었는데 실패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재철 사장이라는 실패 사례가 나왔으니까 정상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되면은 저희 의견을 받아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또 이거를 안 듣고 또 밀실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권도 이명박 정권 전체를 그대로 밟는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애국 진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최근에 그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교수들도 그렇고 두루두루 그 논문 표절만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희가 한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에 대한 논문 표절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서울대다가 이 제소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자꾸 제보가 들어와요. 이제 제보가 들어오니까 누군가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직원 한 명을 담당자로 넣어가지고 지금 일을 처리해가지고 이번에 발표된 게 김미화 씨의 논문 표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제보가 들어오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는데. 아, 많이 들어옵니까? 계속 들어오죠. 예, 이 사람 지금 문제 있다. 네. 근데 지금 김미아 씨하고 김혜수 씨가 이제 대중 연예인이다 보니까 크게 터졌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소한 정치 언론에서의 권력의 지위를 갖든지 아니면 학계의 최고 지위를 갖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의 논문 표절을 지금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 논문 표절한 현역 의원들도 다 포함되어 근데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도 이 허태열 비서실장 얘기 말대로 정치권에서 논문 가지고 뭐 인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학계, 교육계, 그리고 오히려 언론계로 보고 있습니다. 표절이 플레이저리즘이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도둑이고 뭐 갈치라면 뭐 정치인들이 도둑질하는 건 뭐 괜찮습니까? 아니 근데 그 영향력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게 국립대 총장들입니다. 네. 국립대 총장과 주로 교육감들 이분들이 표절했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분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죠. 자, 편의제 미디어워치 대표님 오늘 할 일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